이 자리에 와서 여러 가지 많은 걸 배웠고, 사실 아까 제가 호 박사님께 한 가지 질문하고 싶었어요. 근데 앞에서 박사님이 제출하신 것 같아서 제가 95년도, 6년도, 7년도 그리고 2000년도까지 라진 성공학에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정말로 바람직한 거고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 묻고 싶었던 게 그 가능성이 과연 한국이 얼마만큼 갖고 있고 어떤 가능성을 빌어서 지금 이미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그쪽으로 뭘 하고 있기도 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그걸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지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무쪼록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많은 걸 배웠고요. 또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중 관계가 요즘 한국에서의 남북 관계에서 어떤 그 역할을 대체하지 않는가 일각에서는 학술에서 이런 얘기들도 제가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 북중 관계가 지금 2005년부터 아울러 2009년까지 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변화를 그럼 이걸 어떻게 이 역할을 긍정적으로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이고 부정적으로 역할이 보여지는 게 부정적인 측면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는가. 그것을 예, 제가 생각했던 바이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한 번 더 바꾸면 나오니 중국에서 봐야지. 이 북한 경제 전문가 포럼에 사실은 한파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 사람분에게 사회의 그 지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대학교 이순영 교수님 마침 북중관계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제 느낌하고 두 가지 질문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이렇게 지난 9월 말에 갔습니다. 약 4년 가까이 있으면서 보니까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말이죠. 북한이 저렇게 어렵게 사니까 상당히 벽을 보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어떤 게 있냐. 소위 말하는 중국의 개혁 개방의 정당성을 자연스럽게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국이 1978년 개혁 개방하고 나서 그런 개혁 개방이 없었더라면은 우리도 북한처럼 저 모양으로 살 것이다. 이게 중국 일반 국민들이 많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중국 현 지도부, 공산당 지도부의 개혁 개방의 정당성을 상대적으로 입증해주는 가장 좋은 장소가 북한이기도 하다는 아이러니를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중국에서 느낀 것은 중국 사람들의 그 애교 인자가, 애교 DNA가 상당히 역사성이 있는 나라다. 다시 말해서 출처 전국 시대 이후에 중국은 오랫동안 소위 국가 간 관계라든가 제국과 간의 관계 이런 것을 많이 달아보면서 이 애교에 대해서는 중국 사람들이 상당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원자로 총리가 조중수교 6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당시 모택동의 아들 모아능이가 거기에 붙여있는데 그 묘소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때 김정일을 만나가지고 상당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상당히 큰 메시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오늘날의 북한은 당시 중국의 제트렉시온이 없었다면 전립할 수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하여금 너희는 우리 중국을 잊지 마라라는 중요한 메시지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상당한 대화가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북한이 핵 실험을 하니까요. 중국 사람들이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왜 또 저런 짓거리를 하냐 말이지. 근데 언론은 통제가 되기 때문에 안 나오지만 중국 사람들이 절대 한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핵 실험을 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국가가 중국이었습니다. 물론 핵무기를 중국이 안 쓰겠지만은 실험을 한다든가 이런 등등 하게 되면 제일 골치 아픈 국가가 실은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온자마와 가가지고 협상할 때는 분명히 공짜로 소위 경제 지원이라는 여러 가지 선물을 들고 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면은 출처 정부 시대 때도 중해 협상할 때는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중요한 인물이 큰 선물을 들고 가지고
반드시 하나를 얻어갖고 오거든요. 저는 그 당시 어떤 느낌을 보냐면 분명히 원자와가 빈손으로 오지 않았을 것이다. 반드시 중국과 북한 간에는 상당한 형태의 서로를 안심시키는 약속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국제적 상황이 전개된 게 보면은 상당히 점점 비하 국면으로 상당히 진전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중 하나가, 그리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이 원하고 있는 수위는 어느 정도면은 북한은 이제 핵 문제는 해결됐다고 보는 것인지, 이게 저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특히 북핵 문제 해결과 국제 공조 방안을 말씀하신 우리 조 박사님하고, 그 다음에 김병규 교수님도 보실 때, 만일에 우리 어차피 한미는 입장이 더 비슷하지 않습니까? 서로 많은 긴밀한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 핵 문제를 이 정도 수준에서 해결하면은 이 정도면 됐다고 보는 시각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그게 한 가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건의드린다면은, 우리 이 모임이 또 그런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이 필요한 그런 모임이니까요. 저는 현 정부도 과거의 대국 정책이나 통일 정책에서 앞장섰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통일 자원을 절대로 소리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 상황이 필요하면은 그분들을 앞장서가지고 북한을 설득하고 또 대북 관계에서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권이 바꿔지게 되면은 전 정권에 쓰던 사람들은 상당 부분은 뒷짐지고 뒤에 빠져있고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통일 문제만 그런 정당이나 이런 정계를 떠나서 국가의 중요한 자원으로 관리하고 그분들이 필요하면은 전면에 비어서서 설득시키고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지인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너무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가니까요. 목표전에서 세 분이 간단하게, 이번에 30초입니다. 여기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아까 우리